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1.5%가 됐는데요. 금리 인상은 이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부동산 투자 심리는 조금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바로 요 앞에 제 소개 라인에 사진이 나오는데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사진보다는 실물이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확인차 꼭 1:1 상담해갖고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위기가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을 싫어합니다. 위기는 위기입니다. 이럴 때 그냥 뭐 기회랍시고 막 섣불리 이렇게 덤비거나 하게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됐다고 해도 꼭 한번 더 짚어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뭐 금리 인상이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들부터 앞서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우리 금리 인상 될 거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희 프로 시청하시면 좋은 결과 또 좋은 부동산 투자 한 발 다가가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준비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지속되는 이 물가 인상을 보면서 정말 금리 인상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알고는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로 닥치면 괜히 우리는 마음이 조금 더 싱숭생숭하고 고민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의 조언일 텐데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2부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신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내가 그 덕은지구에 네, 위프라임 트윈타워라고 그 8월 달에 그 등기를 쳐요, 제가. 그쪽에. 네, 내가 거기 그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수유리 빌라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좀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네. 다른 데로. 네. 근데 요거를 매매를 해야 하는지 전세를 줘야 하는지 그게 내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지금 주택은 거주하시는 수유리에 이 다세대 주택 예.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예, 예. 네, 여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수유리요? 네, 수유리 281-29. 281에 29번지 여기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사하면서 이걸 좀 두고 가느냐 아니면 팔고 가느냐 이게 하나 예, 고민이신 그렇죠. 거고 예. 하나는 덕은지구에 위프라임 트윈타워 말씀 주셨는데 이거 예. 오피스를 좀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오피스 30평짜리. 그래가지고 이걸 좀 등기하기 전에 괜찮은 예. 투자처인지 이 두 가지 예. 질문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아주 그냥 신뢰가 아주 넘치는 목소리 같으신데 목소리 좋다는 예. 소리 많이 들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이 수유리에는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지금 한 4년 됐거든요. 4년 정도 되셨고 예, 예. 요 419 민주무지역 아래쪽 블록에 이제 거주를 예, 하시는데 예. 뭐 정확한 주소는 제가 필요 없고 요 근처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예. 요거를 매도를 할까
예. 아니면은 더 보유를 할까? 그러니까 즉 예, 이사를 예. 가더라도 뭐 전세를 주는 방법을 예. 취해서라도 내가 더 가지고 갈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개발이야. 그죠? 예, 그렇죠. 재개발 때문에 이쪽에 요즘 뭐 재개발이 이슈고 하니까 예. 이쪽에 노후주택지구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나 내가 매도하고 갔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되면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제 예. 전화를 주셨는데 요거 먼저 잠깐 짚어볼게요. 예. 요 빌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재개발을 고민을 한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예. 뭐 재개발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거든요. 예. 노후도가 우리 집만 노후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모두 노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보시면 이 4.19 민주묘지역 그러니까 좌측으로 그러니까 우이동 주민센터 저쪽 우이동 주민센터에서 네, 저 산 쪽으로 해서 구청 저쪽으로 해서 예. 예. 요쪽 블록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다라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아예 저 인수중학교 저 바깥으로 예. 인수중학교 바깥으로 저 4.19 카페거리 쪽으로 해갖고 이쪽 면도 노후도가 괜찮습니다. 충분히 뭐 신속통합이건 뭐 어떤 요즘은 하도 재개발 그게 많아서 예. 명명된 게 많아서 이 재개발을 기다려봐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블럭이 있어요. 예. 예. 요 블록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신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쪽에 신축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재개발을 하기 위한 노후도에서는 모자라는 노후도예요. 아. 그리고 서울에 웬만한 다른 곳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이쪽에 이제 주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허물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중심지로 더 비싼 지역을 찾아가시기는 힘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외곽 쪽으로 즉 우리 그 빌라가 있는 네. 이쪽 지역으로 많이들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축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소리예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 점점 지금도 노후도가 낮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신축이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도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에서 더 노후도를 훼손시키는 위험성이 더 내포돼 있거든요. 이 기회에 이거는 매도하시고 예. 아예 재개발지를 잘 모르겠으면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오시면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 시간에 전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예. 이럴 때 어떤 특정 것들을 찍어드리는 거는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1대1 상담해서 오시면 좋은 쪽에 제가 한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매매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매매입니다, 결론. 예. 예. 그리고 덕은지구 볼게요. 예. 덕은지구가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예. 이쪽이 보면 이 마곡지구랑 예. 요 상암지구죠. 예. 이 예. 상암 업무단지가 요 사이에 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주는 요 상황에 다 여기 한강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덕은지구가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괜찮다. 예. 보면 자 말씀드렸듯이 마곡지구의 업무단지 배후 주거지역, 상암지구의 업무단지 배후 주거지역, 여기에 또 원정홍대선이라는 지하철 개통 소식이 있잖아요. 예. 물론 내년에 그 뭐 착공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일단 착공이고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발을 하는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인 건 분명한데 일단 예정은 2030년 개통 예정이에요. 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지하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오피스가 바로 그 새로 생긴 예정돼 있는 역 바로 앞이거든요. 예. 맞아요. 바로 역 앞에 제가 봤을 때는 역하고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런 상황에서 입지가 괜찮고 거기에 또 여기 바로 옆에 여기 국방부 부지가 있잖아요. 예. 이 예. 국방부 부지가 이제 한 2,400세대 정확한 제가 세대수는 잠깐 헷갈리는데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또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또 월드컵 공원으로 대표되죠. 예. 또 월드컵 공원 쪽도 있으니까 보면 업무 단지와 교통에 대한 호재, 거기에 이제 부지 개발, 그러면서 공원까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런 공원 부지까지 거기에 가장 또 좋은 게 한강 뷰가 나오는 한강변이거든요. 예, 맞아요. 옆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파트다. 아파트다고 하면 제가 고민도 없이 너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조건 가져가시라고 할 텐데 그 앞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 이제 아파트들 입주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한 4천여 세대 들어갈 거거든요. 예, 예. 그 아파트들 다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예, 예. 뭐 앞으로 입지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예. 뭐 고양시지만 거의 서울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건 오피스란 말이에요. 오피스. 그죠? 예, 예. 오피스는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쭉 이제 뭐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하면서 가격이 쭉쭉쭉 그 가치가 바로 아파트에 반영이 되는데 예. 우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지식산업센터건 오피스건 오피스텔이건 다 비슷한 애들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와 관리가 더 훨씬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임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지금 임대가 잘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제가 왜 잠깐 걱정을 하냐 하면 예. 좀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저 찬성. 왜냐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 원종 홍대선 지하철역 개통되는 것도 203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국방부 부지가 개발되건 그 앞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또 오피스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죠? 예, 예. 그 건물 자체에 수십 개의 이제 입주할 그 분양을 그러니까 임대를 할 임대 대기하는 호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또 나가야 되는 거고 다 채워져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면 기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저는 여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뭐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게 해서 차익 챙기시려고 또 하는 마음도 있다면 그 마음은 접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적어도 2, 3년은 넘어서셔야 돼.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좀 차익 같은 거는 조금 기대를 좀 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차익적으로는 조금은 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것들이 오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양들이 아주 활황에 일어나고 분양이 잘 됐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은 규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분양받으신 것 같은 경우는 뭐 세제에 대한 규제도 없고 그다음에 전매에 대한 규제도 없고 예, 없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잘 이루어집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고 예. 만약에 다른 분들은 안 보시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피를 좀 붙여서 파실 수는 있으세요. 그것도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그럼요.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나서 저랑 통화돼서 이런 정보를 얻으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앞서 입지적인 장점 앞으로 한강변에 뭐 지하철 개통하고 뭐 옆에 상암 뭐 업무단지의 배후 뭐 이런 데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많이 주택은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짧게는 그러니까 2, 3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차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은 금물. 예. 단기적으로 그냥 피붙여서 내가 정리하겠다. 요거 찬성. 예. 그리고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져가겠다. 요것도 찬성. 근데 이해되시죠? 그쪽이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많이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쭉 열거했던 거예요. 장점들을.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고요. 어차피 덕은지구라는 게 새로 개발되는 택지 개발을 한 곳이잖아요. 예, 예. 그런 데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정화가 되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금적으로 좀 모자라시는 힘드신 분들, 쪼들리시는 분들이 그 몇 년을 못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초단기적으로 프리미엄 붙여서 매매하는 거 찬성. 적어도 2, 3년 요 가지고 있다가 차익 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반대. 5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한다 찬성. 아, 이렇게 정리하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그 개념이 쓰실 것 같은데. 예. 그 아까 하여튼간에 저도 좀 장기적으로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예, 그쪽이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시청자님 생각도 그렇지만 저도 좋아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건데 예. 투자에 대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기간별로 해서 이제 투자 어떤 전략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또 야,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리고 그 만약에 그 트윈타워 그거를 이제 네. 8월에 등기 치고 네네. 이거 집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뭐 세금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오피스인데 무슨 상관이 없죠? 아 상관이 없죠. 네네. 그건 주택 이건 예. 주택도 아닌데요 뭐. 예 예. 네. 하여튼 상당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양받으신 오피스를 이 차익형으로 보유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수익형으로 끌고 갈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사 가실 때 거주하시는 빌라, 다세대 주택은 꼭 매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세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수원 군성구 곡선로 10번지 네. 아이파크 시티 5단지 아, 매도 시점하고요. 네. 전망이 지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일까요? 네네. 살고 계시는 집이고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2025년도에 저희가 또 다시 아파트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그럼 입주권을 하나 더 보유하고 네, 계시는 네네. 거고 그러면 네. 지금 살고 있는 이 권선구에 위치한 아이파크시티 5단지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향후 전망 한번 소장님과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파크는 이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 몇 년 전에. 매수하신 거고요. 네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억 4천이요. 그러면 차익 뭐 하기야 뭐 수원에 웬만한 거의 신축급 아파트 차익 없는 게 없고요. 그죠? 네. 일단 재미는 좀 보셨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매도 시점하고요. 지금 매도 시점하고. 올하고 내년이 하락장이 온다면 네. 그 전에 팔고 싶어가지고. 네. 하락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좀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한번 좀 살펴보죠. 네네. 보시면 수원이라는 곳이 우리 이제 아이파크 5단지 특히 이제 권선동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 그러니까 수원으로 좀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재미를 보셨고 매수한 어떤 차익을 충분히 이루셨는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한 요인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걱정되는 하락 요인이 뭐가 있는지 짚어보면 좀 선택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상승했던 요인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GTX라는 호재도 분명히 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한정거장 위쪽이면 이제 수원역에 대한 GTX 호재가 있으니까 간접 영향으로 충분히 한다라는 그런 어떤 호재들에 대한 기대 효과. 두 번째는 우리 집이 신축이잖아요. 네네. 2015년인가요? 입주가?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7년 차면 신축급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일반 아파트로 전향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가 그동안 올랐던 요인에는 신축이었다라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는 이제 또 유동성이 최근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또 경기 부양으로 인한 일단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어떤 투자 쪽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서울 지역에 대한 규제 피해서 오게 된 이제 풍선 효과라고 우리가 하죠. 네. 이제 이 풍선 효과.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받쳐줬던 것들인데 자, GTX에 대한 호재는 반영이 됐잖아. 그죠? 네네. 이 기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신축에 대한 효과는 지금 이제 7년 차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에 대한 어떤 힘은 아무래도 지금 떨어져 있는 시국이란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년 가는데 네. 수도권이나 맞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면 신축의 힘은 떨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자, 유동성이 좋았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네네. 거기에 풍선 효과는 지금 우리 수원도 서울만 규제 지역이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아파트가 있는 곳도 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풍선 효과에 대한 것들도 이제 효과가 다 없어졌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상승을 끌었던 견인했던 요인들 네 가지 모두 이제는 다 힘이 빠져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합장이고 뭐 소폭 하락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쪽 지역, 그러니까 수원 쪽이 지금 올해 작년부터 21년부터 22년, 23년 이렇게 해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적정 물량 거의 2배로 그냥 계속해서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해일처럼 밀려올 텐데 네네. 실제 우리 아이파크도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불과 한 7, 8개월 사이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한 제가 봤을 땐 8천에서 한 1억 정도 조정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됐습니다. 그쵸? 네네. 그게 여기 하늘채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기 한 3천여 세대가 지금 들어오니까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량 앞에 장사 없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쪽 위에 보면 팔달지구 있잖아요. 여기 매교역 있는데 네네. 8월달에 또 입주. 네, 그쪽하고 그다음에 또 이 영통 쪽하고 네. 영통 망포 이쪽 저기 팔달 이쪽에 또 거의 합쳐서 10,000세대가 넘어가요. 네. 한 12,000세대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당연히 우리 아파트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럼 하늘채에서 한번 두드려 맞았는데 얘네들한테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대응하는 건. 네. 그래서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 매도를 하시면 뭐 새로 집을 사거나 일단 전세를 잠깐 내가 한 2, 3년 전세로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네, 괜찮죠. 괜찮을 수밖에 없죠. 전세가 힘을 못 필 텐데. 당연히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니까 전세가 힘을 못 필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계시는 동안은 편안하게 그렇게 높은 금액으로 안 하고 그냥 여유롭게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일찌감치 좋은 거 자리를 좀 잡고 싶다. 전세보다는 시기를 조율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네. 서울 쪽에 지금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차기 정부에. 네. 거기에 지금 뭐 1기 신도시들을 위한 특별법까지 생긴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저쪽에 그 서울 지역 일단 재개발이 좀 호황이 될 거고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호황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바로 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곳들이 요 위쪽에 보시면 분당 있잖아요. 네, 분당이요. 분당이 또 호재를 받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근데 우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거의 수평 이동을 하실 수는 없어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요 같은 권역 내에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재개발 아파트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이 절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삼성에 오히려 그 직원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고 이런 쪽에 있는 곳들이 요 삼성 북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국 2차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용적률 자체도 한 120%가 조금 넘어갈 뿐. 이게 저층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지금 93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30년 연한 바로 내년이면 차는 거고.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아이파크 시티를 계속 그 5단지를 갖고 계시면서 이 상황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네. 차익 실현하시고 네. 요거 가지고 재건축에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쪽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재건축되면은 대장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조금 나는 추이를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면 전세 거주하셔도 네. 전혀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여파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 가면서 그리고 입주 물량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득을 보는 거잖아요. 입주가 들어오면 많은 물량이 쌓이면서 전세 금액은 당연히 맥을 못 추고 있을 테니까 이 지역이 하나는 얘기거든요. 네. 다른 지역들은 전세금 엄청 올라갈 텐데 이 네. 입주 물량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힘을 못 쓸 텐데 그러면 나는 약한 전세에 잠깐 편승해서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사안 가지고 가족분끼리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 아마 도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 가지고 계셨던 지역, 공급 부담감이 좀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예 재건축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 아니면 매도 후에 조금 임대 거주를 하든 이 두 가지 방안을 일러드렸습니다. 어떤 게 조금 더 좋을지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잘 안 풀린다 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부동산 상담 전화고요. 샵 3989번도 문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노후 대책으로 네, 투룸 오피스텔 하나 하고 네, 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원룸 복층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룸 오피스텔은 어느 지역에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영등포동 2가 네. 94-154 네. 노후 대책으로. 여의도 디엔 서밋 오피스텔. 알겠습니다. 투룸. 여의도 디엔 서밋 오피스텔 투룸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는 가산동의 이 지식산업센터에 딸린 기숙사를 복층 원룸을 하나 더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두 개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네, 두 개의 전망 한번 소장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팬입니다. 일단은 노후 대책으로 오피스텔을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는 영등포 쪽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금천구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그 일반 회사 기숙사로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금천구에 있는 그 가산동에 있는 네네. 가산 디지털 센터 있는 쪽에 가산 G밸리라고 하는데 그쪽에 예. 있는 이제 기숙사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노후 대책으로 상당히 지금 뭐 목소리는 아직 노후 대책 하시려면 한 20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7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아직 20년은 더 남으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그 중마루공원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여기 있는 이제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 건데 얘 매수를 얼마에 하셨죠? 그게 2017년도 11월 달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 준공은 2019년 12월 달에 2년 후에 준공이 되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임대는 좀 잘 나가는 편이에요. 네. 여의도가 가까워가지고 여의도가 한 1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저 네. 주보로. 네. 그 임대는 잘 나가는 편인데 네.
시세 차익은 상승폭이 아주 좁은 것 같아요. 한번 짚어보죠, 뭐. 일단 2017년에 투룸 오피스텔을 매수하셨으면 예, 예. 가격은 2억 초중반, 한 2억 중반, 2억 4천에서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이요. 예, 예. 2억 5천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는 어떻게 주고 계세요? 보증금하고 월세가 한 해 90이요. 1,000에 90만 원. 그러면 1년에 1,080만 원이네요. 그러면 2억 4천이 되겠고 수익률이 한 4.5% 정도 잡히네요. 예, 예, 예. 4.5% 수익률이면 기존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4.5%의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랬는데 임대는 지금 임대한 지는 2019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한 2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임대가 된 셈이죠. 네, 어차피 그때도 금리는 낮았으니까 예, 제가 예, 이제 예. 금리 대비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지금 올해가 아니라 오늘이죠. 바로 오늘 또 금리 인상 단행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0.25% 기준금리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1.5%가 되는데 그러면 예대차 금리가 있잖아요. 예, 예.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예금 금리는 엄청 낮은데 예, 대출 금리는 뭐 이제 엄청 높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뭐 다 그 인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이 마진이. 요새 주택담보대출이 한 5, 6%, 5%, 6%그 정도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뭐 예금 금리는 얼마 안 오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리 오르는 것 이상으로는 그만큼은 적어도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금 금리가.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초저금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수익률이면 괜찮았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요 4.5% 이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냐면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특징은 얘네들이 가격이 오르려면은요. 여기가 막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자리가 막 이 주변에 막 생겨야 돼. 뭐 삼성 같은 엄청 큰 공장들이 막 생겨서 1인 가구들이 엄청 늘어나야 되거든요. 한 순간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임대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소리가 뭐냐면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월세가. 예, 예.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임대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수익률을 움직이지 않는 고정 숫자로 두고 분모를 고치는 거죠. 매매가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월세가 10만 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5.5%로 잡힌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되는 수익률은 4.5%면 충분하다. 그러면 매매가를 올리면은 수익률은 4.5%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월세에 대한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예, 그런 예.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오피스텔이 지금은 2억 5천이니까 4.5%인데 얘네들이 2천만 원 올린다고 치죠. 그러면 2억 7천이면 수익률이 4%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3억으로 올린다. 즉 우리 시청자님한테 양도 차익이 5천만 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한 3.7%? 뭐 요 정도 3.6%에서 요 정도 뿐으로 안 되는 거 잡히는 게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 거래가 잘 안 되겠죠. 예. 예, 예. 금리도 오르는 판에 수익률 3% 조금 넘는 거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양도 차익이 별로 안 생기는 거라고요. 매매 가격이 그래서 못 오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 월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5.5% 이상은 또 못 올리죠.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라도 올리면 좋은데 우리 경쟁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새로 엄청 오피스텔 짓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오히려 더 영등포역하고 신길역 쪽으로 가까이 있는 곳에 그 로타리 주변 영등포 로타리 주변으로 해서요. 예, 예. 오피스텔들 지금 타워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것들 다 오피스텔 지을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에서 어차피 지하철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역이 신길역이거든요.
예, 예. 신길역 3번 출구로 3번 출구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영등포역 쪽으로 이어지는데 신길역 주변 그러니까 즉 우리 오피스텔보다 여기에 훨씬 가까이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의 그 월세들이 거의 지금 시청자님이 받고 있는 월세랑 비슷하다고요. 예, 예. 그러면 월세를 우리 것만 또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더 여기에 가까운 것도 월세가 비슷한데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높여가면서 수익률을 증가시켜서 양도 차익을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예. 반대로 금천구 있잖아요. 금천구. 예, 예. 금천구에 있는 그 가산 디지털밸리에 있는 그 기숙사라고 하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임대가 안정적이에요. 주변에 임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새로 신축으로 올라올 오피스텔이 예정돼 있는 게 영등포 지역보다는 더 적어요. 예, 그러니까 경쟁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기숙사로 쓴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임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요거 지금 금천구 거는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영등포 거는 요거 90만 원이 너무 달마다 딸꺽딸꺽 나오니까 좋기는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노후 대책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그렇게 월세는 하시고 지금 우리 거 매도하면 그러니까 영등포 오피스텔을 매도를 하면은요, 시청자님. 예, 예, 예. 못 받아도 한 2억 7, 8. 시거래가가 네. 최근 시거래가가 2억 9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글쎄요. 2억 제가 9천. 아까 말씀드린 거야. 예. 왜냐하면 2억 7천이 정도가 돼야 수익률 4% 잡히거든요. 예, 예.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적어도 4%는 넘어야 돼요. 예, 예. 그래야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2억 7천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러면 매매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2억 7천을 매매해서 보증금 빼주고 뭐 받는다고 하면 한 2억 6천이 내 손에 쥐어진다라고 했을 때 예, 예. 그 정도면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2040 도시 기본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앞으로 그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의 핵심은 저는 이 한강변인 것 같아요. 예, 예. 한강변하고 또 4대 지천하고 뭐 나머지 이제 그 하천들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1등은 한강변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한강변을 개발을 하겠다는 소리면 한강변을 그 한번 상상을 해봐도 뭐 상상할 필요도 없다. 지도를 보면 남쪽으로 보면은 여의도가 있고 압구정, 반포 이런 쪽들이 있고 잠실 이런 쪽이 있는 거잖아요. 한강변으로 보면 예, 예. 예. 강북 쪽으로 보면 떵떵거리는 그 용산 뭐 이촌동부터 해서 한남동 그다음에 성수동, 자양동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앞으로 얘네들의 가격은 정말 서울시에서도 양극화로 쫙쫙쫙 더 벌어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 2억 6천이라는 돈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돈이면 한강변 지금 그 현금 청산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에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내가 재개발에 대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자양 사동에도 예, 예. 한강변에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성수동인데 여기는 예. 지금 시드머니 하게 되면 적어도 9억 10억만 이상 이렇게 줘야 돼요. 예, 예. 빌라를 하더라도. 근데 이 예. 맞은편으로 보면 지하철 연결돼 있고 이쪽이 청담동이고 압구정이고 잠실 뭐 삼성동 완전히 앞으로 천지개벽할 동네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럼 여기 아파트들이 쓰면 지금 고층에 대한 그 고도 규제를 없앤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50층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예, 예. 그리고 바로 역세권이고. 그러면 이런 쪽에 지금 충분히 한 2억 6천 정도, 2억 7, 8천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예, 예. 없으면 1대1 상담해서 저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한테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에
지금 한참 우리 서울시가 재개발, 지금 차기 정부도 그렇고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라. 예, 이 월세 90만 원 먹자고. 예, 예, 예. 네, 제 말씀은 참고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한번 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좋았지만 향후 가치 살펴봤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익 기대할 수 있는 한강변으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주신 사연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52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성북구 하월곡동 종암경찰서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거주 여부는 좀 빠져 있기는 해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전망을 물어보신 건가 본데 일단은 전망을 물어보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개발 쪽을 물어보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저는 더 보유하시고 아니면 매수를 고민하시면 매수하셔도 좋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쪽 우리가 북부 간선도로라고 하는데 이 간선도로 고가에 위치를 해 있는데 그 밑으로 해서 바로 길 건너를 보게 되면 여기가 코업스타 클래스라고 해서 완전 여기 월곡역에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41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인데 여기에 이제 뭐 홈플러스니까 대형 마트들도 입장돼 있고 하여튼 굉장히 살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바로 길 건너는 41층짜리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종암경찰서 주변이라고 하면 지금 이 블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블럭에는 완전히 저층 노후 주택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야, 저 길 건너는 저렇게 해갖고 좋게 되는데 그럼 우리도 좀 마음을 맞춰봐서 개발이라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제 안테나에는 지금 동의서 거두려는 움직임이 한참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잡히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저는 역세권 재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뭐 그렇게 되면 현금 청산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역세권 재개발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전혀 현금 청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걸 노려볼 수 있는 게 지금 요 월곡역에서 반경 250m 반경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쪽이 땅이 준주거 땅인데 이 준주거 지역인데 정말 공공기여 조금만 하고 하면은 아주 살짝 용적률 상향 조정만 조금 받는다고 하면 초고층 맞은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빌딩으로 초고층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충분히 지금 내가 노후주택, 노후 빌라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자녀한테 정말 좋은 걸 증여해 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재개발 시장이 한참 이렇게 좀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장이 이때가 지나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이 시기에 충분히 개발에 대한 호재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662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고덕 국제신도시의 자연엔제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평택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이 아파트 어떻게 보시나요? 고덕 신도시에 있는 자연엔자이는 말 그대로 고덕 신도시라는 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건데요. 고덕은 말 그대로 이제 삼성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이 지금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 산업 자체가 미래 산업의 뭐 나달이라고 하나요? 곡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식량에 비유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 소재로 작동을 할 텐데 그렇다 보면 앞으로 계속 그 수요는 늘어가게 되면 삼성에 대한 기업 어떤 가치는 더 상승할 거고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될 텐데 삼성이 잘 되면 고덕 신도시에 있는 자연엔자이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따라가는 거죠. 고독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 따라서 그냥 삼성이 쨍쨍하게 가면 우리 아파트들도 쨍쨍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예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 비싸다고 하는 강남이 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일자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월등히 많죠. 양질의 일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해서 학군이라는 워낙 이제 고연봉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식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학군이 받쳐주게 되는 건데 그래서 1등 집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고독 신도시도 바로 코앞에 바로 맞은편에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 떵하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고 신도시에 대한 생활 환경이 조금씩 갖춰지면서 학군적으로만 조금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고공행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전망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기분 좋게 한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기분 좋은 말씀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28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일산이나 분당구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금 대비 가치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라는 좀 넓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두 지역 모두 일기 신도시긴 한데 자, 일산과 분당 어느 쪽에 좀 투자한다면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지 소장님 바로 좀 조언 주세요. 이거는 답변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양쪽 한 손을 들어드리면 나머지 지역에서 엄청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면 저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역을 보면 두 지역 다 굉장히 일기 신도시로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분명합니다. 일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까지 이제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즉 재건축이죠. 뭐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쪽 두 지역은 1등으로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쪽이 어디일까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대체 지역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물리적으로 이 물리적인 거리로 일산을 대체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운정도 있을 것 같고요. 거리상으로 비슷한데 한강 맞은편에 있는 김포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단 신도시 한참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검단 신도시 그리고 추후에 이제 하게 될 뭐 창릉 신도시까지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이 일산이라는 주택 지역을 일산이라는 지역을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대체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가정이 된 그렇게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반대로 분당은 한번 보시면 시청자님들은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보면 없습니다. 위쪽으로는 뭐 판교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위례고 뭐 송파고 강남이고 이쪽 사이에 성남도 있고 그런데 이 분당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더 밑으로 내려와서 뭐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대체 지역이 일산에 비해서는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분당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에 조심스러운 답변이었지만 어쨌든 투자 지역을 선택할 때 고민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방법, 이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의 투자 계획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 아직 방송 상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신다면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내용 어떤 주제라도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김종희 소장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좀 긴 시간 할애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하나부터 10까지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1:1 상담 문의도 이쪽으로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